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수많은 조기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기 교육 중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말로는 운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운의 교육인지 아닌지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이 뇌에 대한 것들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어디서 누가 만든 논문을 인용을 해서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하면서도 긴가민가하고 진짜로 운에 좋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가르치러 오는 선생님이 무조건 운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또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과연 운에 대해서 알까요? 저도 이 운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뇌만 10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과연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업체에서 얘기하는 시스템대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조기 교육 업체에서 하는 이런 거짓말이나 또 효과가 없는데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잘못된 교육 방법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의 발달 과정을 확실히 알아놓은 다음에 지금 이 발달 과정과 업체에서 설명하는 뇌의 발달 과정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조기 교육이 너무 활발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된 이 뇌의 발달 과정을 말장난을 쳐서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체에서 한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어머님이 다시 결정하시기 바래요.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몇 년 전까지 나온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유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료로 그럴싸하게 얘기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각종 블로그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 업체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또 광고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뇌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보고요. 그것이 현재 하는 이런 아이들의 학습에 실제로 맞는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임신 3개월 그 내에 각종 기관이 다 발달하게 돼요. 뇌도 중추신경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척추죠. 척추가 제일 먼저 발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뇌의 형태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자리 잡은 뇌의 형태가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발달을 해요. 그런데 임신 3개월 이전에 어머님이 음주나 흡연이나 또 각종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이나 또 착상이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의 이런 지능이 문제가 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되고, 임신하기 전에 이런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꼭 산부인과 가셔서 지금 임신해도 좋은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계획된 임신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놔야 건강한 정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임신 기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대뇌를 위에서 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약 24개월 동안 수초화 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수초화 작업이란 뇌 시냅스 신호가 얇은 전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방을 싸서 신호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약 2년간 하고, 대뇌의 전두 옆 부분에 있는 것들은 특히 사고력에 관련된 부분은 약 15세까지 천천히 진행이 돼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대뇌뿐만 아니라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 척추죠? 중추신경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수초화 작업을 약 24개월 동안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뇌는 일단 빼놓고 대뇌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대뇌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좌뇌, 여기가 우뇌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한테 받은 이런 유전자에 따라서 지능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우뇌 크기가 각각의 담당하는 부분이 다 다르겠죠. 뭐 생각, 상상, 또 비전, 미술 쪽, 음악 쪽, 또 글씨체, 또 듣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좌뇌 쪽은 위에 부분이 언어 영역, 약 두 정역 부분이 수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추리, 판단, 전략, 전술, 그 외에 뭐 계획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시간, 계산, 뭐 언어 영역에서는 당연히 언어에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논리가 들어갔고요. 이 분석도 이쪽에 있어요. 또 이런 문법에 관련된 것도 이쪽에 있고요. 이런 영역들이 아이들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좌뇌 쪽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크게 태어났다. 이만한 부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우뇌에 비해서 좌뇌 쪽 부분이 굉장히 높게 태어나면은 이런 아이들을 좌뇌형 타입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그냥 좌뇌 우세형 아이예요. 또 이런 좌뇌에 있는 기본으로 받은 영역보다는 우뇌에 만약에 생각과 상상이 있는 크기가 굉장히 크게 태어난다든지, 또 미술 쪽이나 또 음악 쪽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우뇌가 더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좌뇌보다는 우뇌 활용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뇌형 타입, 다른 말로 우뇌 우세형이에요. 모든 뇌는 혼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뇌형 타입이라고 우뇌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좌뇌형 타입이라고 좌뇌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처리 프로세서는 어디 있어요? 이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좌뇌형 사람들이 우뇌를 안 쓴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고, 소시오패스나 또 자기애스 인격장애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뇌형 사람들이 이 좌뇌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 표현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또 판단 능력도 떨어지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학습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우뇌는 굉장히 강한데 좌뇌가 굉장히 약한 이런 사람들이 지능이 대부분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자, 24개월 동안 제가 수초화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중추신경계에서 가는 이 신호가 태어날 때 이 각각의 신호에 있는 것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비포장도로예요. 근데 이 비포장도로인 도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4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신호가 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 수초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지능에 관련된 이 털을 확실히 잡아 놓는 거예요. 이때는 24개월 안에는 아이를 스트레스를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은 이 신호를 까는 이 작업을 할 때 방해가 돼요. 이때는 아이한테 아무것도 시키시면 안 돼요. 24개월 내에는 아이가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데 보면은 24개월 이내에 뭐 우뇌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이 시기에 이것저것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소리냐면은, 이 시기에 열려 있는 게 뭐냐면은 언어 중에서도 듣기와, 또 듣기가 되면 아이가 말하기가 되겠죠.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모국어를. 이 시기에 제2외국어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4개월 이전에 절대 외국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읽기를 가르쳐 주면은 절대 안 돼요. 읽기는 마찬가지 모국어든 외국어든 24개월 이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하는 게 뭐냐? 모국어의 듣기 말하기와 아이들이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에 대한 이런 감각들, 그다음에 몸의 운동신경을 확연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던 아이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기고 서고 걷고 뛰고 이거를 배우는 나이예요.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은 이 위험성에 대한 그런 자극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가 걷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요. 그러면은 이 부딪힌 거에 대한 신호가 저장이 돼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부딪히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하나를 배울 걸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이가 배우게 돼요. 이 24개월 이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해요. 근데 좀 위험한 거 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죠. 그런데 이 바닥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아이가 이렇게 찝히지 않게 좀 위험한 것만 제껴주고 나머지 거는 그대로 놔두시면은 아이가 움직이면서 그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위험할까봐 다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24개월 이전에 배워야 되는 이런 위험 수단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아이가 본격적으로 우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우뇌가 성장하는 기간이 어디 조기교육 업체에서는 뭐 0세부터 3세까지 우뇌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원래는 우뇌는 24개월부터 약 만 7세까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우뇌는 0세부터 3세까지 성장하고 3세 이후부터 7세 때까지 자네가 대충 성장을 한 다음에 7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네가 성장한다고 거짓말을 쳐요. 그래서 이 3세부터 본격적으로 좌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조기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뇌가 24개월 이후부터 만 7세 때까지 제가 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육 선진국에서는 만 7세 때까지 모국어 읽기, 쓰기 이런 거를 아예 못하게 해요.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를 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읽기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배웠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비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나라가 더 똑똑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도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이런 무리한 교육, 무리한 조기 교육으로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런 교육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모험을 거는 거예요. 자, 이 우뇌가 성장하는 동안에 좌뇌는 성장을 안 하냐? 아니에요. 얘도 서서히 성장을 해요. 아예 성장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배운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아이가. 그래서 이 판단의 기능, 이런 것들은 아이가 살짝 가지고 있고, 언어 영역의 일부, 이런 것들은 아이가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외의 부분은 이런 털을 잡는 작업을 해요. 건축으로 말하면은 토공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기반을 잡는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우뇌가 발달하는 동안 그걸 하고 있고요. 우뇌는 발달하는 동안 뭐를 하냐? 부모한테 받은 이 영역을 건축으로 얘기하면은 토공사. 그러니까는 건물 지을 부분을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쌓는데 땅은 파놨어. 수초화 작업을 하면서 자, 땅은 파놨어. 그런데 하나도 자극을 안 시켜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파놓은 채예요. 파놓은 채로 끝나요. 만칠세 되면 끝나요. 그럼 운해는 이게 파놓고 이 건물을 좀 져가지고 이게 철거공사까지는 좀 해놔야 그 다음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여기다가 뭐 거푸집으로 해서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뭐 층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땅만 파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7세 때까지는 뭐를 해줘야 되냐, 여기다가 땅을 이미 파져 있잖아. 근데 이 땅 파져 있는 크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한테 받은 지능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게 100평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열평으로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좌뇌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암기력에 관련된 게 1000평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10평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암기력이 10평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맥스 한계가 10평뿐이 안 돼요. 그래서 1000평짜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한 번 스치면 외우는데 10평짜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하루 왼쪽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릴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어느 특이한 분야가 크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태어난 분야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은 아이 스스로도 본인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7살 이전에는 이 생각과 상상은 운해를 다 쓰려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걸쳐야 돼요. 미술을 하려도 생각과 상상을 걸쳐야 돼요.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악을 하려도 창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몽땅 다 창조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다 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블럭 쌓기를 하고 또 종이접기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것들이 다 이 창작 활동에 들어가면서 생각과 상상에 있는 크기를 늘려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뭐냐면은 커가지고 창의적 사고력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술 활동들을 하면은 자동으로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를 과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 이 어린 시기에 과학을 가르쳐 주면은 팩트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생각과 상상보다 이 논리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강제로 두드리면서 자극을 시키면서 여기서 철골공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철골공사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6세, 7세 이전에 우뇌를 발달시켜야 될 시기에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제2외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가 우뇌를 발달해야 될 시기에 우뇌 쪽은 땅만 파놨는데 좌뇌 쪽에는 벌써 철거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에서 생각하기에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공사가 들어갈 무렵부터는 여기 있는 신호를 다 끊어버려요. 시냅스 신호를 다 끊어버려요. 안 쓰는구나 하고 다 끊어버려요. 근데 뭐 바로 끊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극이 돼 있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했던 부분은 이제 철거 공사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층수가 문제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넓은 평수에 높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빌라, 어떤 아이들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건물을 만들 준비를 해요. 가뜩이나 평수도 큰데 이게 아파트층 높이만큼의 많은 양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안 쓰더라도 성인이 돼서 쓰려고 하면은 이미 이 아이는 아파트 정도의 철골 구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이 높이에서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안 한 만큼의 보수 공사를 하고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부모가 시켜야 하는 거죠. 한 게 이제 2층 높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하려고 하면은 기껏해야 한 층, 2층 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극을 줬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보다 이 자극을 안 줬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쫓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거를 쏠지 모르니까는 전부 다 자극을 꾸준히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일단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뼈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좌뇌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 시기에 뭐를 해요? 조기 교육으로 좌뇌를 터뜨려요. 그러면은 이 뼈대도 생성되지 않는 그 시기에 좌뇌 교육으로 아이가 우뇌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뼈대 구조를 만드는 게 몇 살까지라고요? 만 7세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 좌뇌 작업이 일찍 들어가게 되면은 이 뼈대 만드는 구조가 약 4살에서 5살이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이게 성장이 안 되면은 자, 문제점이 뭐냐? 일단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생각, 상상, 요령 이런 것들을 못 해요. 또 아이가 공부가 안 맞아 나중에 그러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한 흥미를 금방 잃어버려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게 계속 아이가 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넘어가게 되면은 학습 우울증으로 앓을 수도 있고, 또 우뇌가 강하게 태어나고 좌뇌가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 와중에 우뇌 자극도 안 해주고 강제로 좌뇌 자극을 해주면은 자네의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 부진이 일어나고, 부모가 시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후천성 ADHD나 또는 특장애나 또 다른 정신적 질환이 오게 돼요. 자, 그래서 7세 이후, 8세 이후부터는 좌뇌가 정상적으로는 그때 성장을 해요. 근데 조기 교육을 한 애들은 좌뇌 성장이 더 빨라요. 그만큼 우뇌를 빨리 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7세 이후부터 자네가 성장하는데 맨 처음에 이 언어 영역부터 성장을 하면서 언어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쓰기가 되는 거고요. 약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이들이 이 받아쓰기에 대한 이런 받침자 이런 것들이 2학년 정도부터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받아쓰기 이런 거를 유치원 때부터 시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글씨 쓰는 순서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 쓰는 순서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알아서 써요. 그리고 글씨 쓰는 순서와 글씨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법에 관련된 것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돼야 가능해요. 그래서 요때부터 제일 적당한 게 외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게 딱 맞아요. 자, 수리. 이 수리도 두정엽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두정엽이 언제부터 얘도 마찬가지 좌뇌가 성장할 무렵 약 8살 두정엽이 크게 되면서 수리와 공간 감각이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도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수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두정엽이 발달하면서 이 연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어린 시기에 하다 보면은 이 연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늦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외에 이 분석, 추리,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이 언제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초등학교 2에서 3 정도 돼야 이제 사고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때부터 뭘 하냐?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전에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엄마가 무서워서 하는, 그냥 엄마한테 혼날까봐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넘어가지고 이런 자녀가 성장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때부터 되는데, 자, 이때부터는 자기의 롤모델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가 평소에 사과를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남한테 잘못했는데도 더 막 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봐요. 아빠보다는 엄마의 행동이 중요해요. 아이가 사춘기 전까지는요, 아빠보다는 엄마의 행동이 중요해요. 또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아이는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행동을 보고 매너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그대로 아이한테 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까지는 아이의 육아는 거의 엄마가 한다고 보면 돼요. 아이는 엄마의 행동을 보고, 엄마가 없는 집은 할머니의 행동을 봐요. 엄마, 할머니 없어. 그러면은 주변에 이모나 선생님 중에서도 여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자라게 돼요. 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성이에요. 어린이집 가도 선생님이 다 여성이죠. 요즘 기사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엄마 친구들 다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일을 하고 그러다 보고 또 기러기 아빠 이런 아빠들은 토요일 일요일 한 번 와서 그때 한번 남자 어른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의 행동을 많이 카피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엄마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특히 딸들은 금방 무단횡단을 해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좀 다르긴 한데, 남자아이들은 무작정 뛰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보기는 보는데 한쪽만 보고 건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중앙선을 건너기 전 있죠. 여기서는 차가 알아서 날 비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게 한쪽만 보고 건너세요. 그리고 50살이 넘게 되면은 양쪽 다 안 보고 건너세요. 무작정 건너면은 모든 차가 다 피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만 보고 건너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공간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리 감각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요. 저기서 차가 오고 있는데 몇 초 후에 나한테 도착하겠다 이런 것도 계산을 못 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차 사이 통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설명한 거고요. 이 좌뇌는 언제까지 성장해요? 약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 성장을 해요. 자, 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 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운해 교육일까요? 자, 0세부터 3세 때까지 아이들한테 학습지 교사 불러서 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좌뇌 교육이에요.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좌뇌 교육은요, 책상에 앉아서 마주보고 했을 때, 이게 좌뇌 교육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무조건 좌뇌 교육. 우뇌 교육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할 때,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막 놀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뛰어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블록 쌓기 하다 보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면은 우뇌예요. 정적이면은 무조건 좌뇌 교육이에요. 0세부터 3세 우뇌 교육이라고 해놓고서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했다. 100% 좌뇌 교육이에요. 이게 우뇌 쪽 교육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게 원래 운해 교육은 맞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아이들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애들을 책걸상에 앉혀놓고 아니면은 이런 공부 책상에 앉혀놓고 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하는 거는, 앉아서 하는 집중력은 좌뇌를 써요. 움직이면서 하는 집중력은 우뇌를 써요. 우뇌는 즐거운 거 할 때요. 취미 생활, 관심 있는 거, 이게 우뇌를 써요. 좌뇌는요, 공부예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그래도 해야 될 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성인이 돼서 회사 가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업무 보는 것도 다 좌뇌를 써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좌뇌 집중력을 쓰기 때문에 좌뇌예요. 그래서 0세부터 3세 사이에 유일하게 이게 15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교육이 15분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이는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아이가 왜 표현을 안 해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아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칭찬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강아지들이 옷 입잖아요. 강아지들은 이 털로 호흡을 하는데 옷을 입혀놓으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옷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들이 왜 옷을 입어요? 주인이 좋아하니까 입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입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엄마가 웃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싫어도 억지로 참아요. 참으면서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은 나중에 뭐가 생기냐? 우울증이 생겨요. 성인하고 똑같아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와요. 집중력이 저하돼요.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학습 장애가 와요. 이게 유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학교를 가면서부터 슬슬 이 증상이 나타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학교 가기 전에 약 5세에서 6세 사이에 ADHD 전조 증상이 보여요. 후천성 ADHD 전조 증상이.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 이때 좌뇌가 성장하면서 빵 터지게 돼요. 이미 늦었죠. 얘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아 교육을 일찍 했을 때,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교육을 시켰을 때 이런 증상들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 유아 교육들이 있어요. 영유아 교육.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외국에서 영유아 애들을 시키려고 이것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6세 이상의, 5세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나라에만 오면은 이상하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문 이렇게 핑계를 대고 딱 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일정 부분의 대목만 빼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짓말이 많고, 또 그 박사님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를 지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영아 시기가 아니라 한 5살 이후 아이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네가 3살부터 성장을 하니까는 3세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런 유아학습 같은 경우 0세부터 3세 사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나타나도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시키세요. 그런데 이런 모험을 굳이 걸으면서까지 아이가 얼마나 효과를 볼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영재 아이들이에요. 1%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거의 다 문제성이 생겨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이 돼요. 이 사고력 같은 경우도 일찍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사고력은요, 이 자네가 발달할 시기부터 생기는 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면은 나이대로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이후예요. 자,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인데 뭐 사고력, 뭐 수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아 시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사고력을 할 수가 없는 나이에 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시기에 시킨다는 말은 아이가 문제의 뜻을 읽고 해석을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 뜻을 읽고 해석을 하는 이 나이대가, 문제 뜻을 읽고 해석하는 그 뇌가 언제 생기냐?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초등학교 넘어서 생겨요. 그때부터 상대방 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가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문을 보고 아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역이 생긴 이후부터 아이가 사고력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영역이 생기기 전에 이런 사고력 뭐니 뭐니 나오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도형 같은 경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건 괜찮은데, 뭐 지문학습으로 뭐 초등학교 2학년에 해야 될 거를 유치원 다니는 그 시기에 한다고 사고력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선행은 아이들 뇌를 더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0세부터 3세 사이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들 다 좌뇌 교육이고요. 플래시카드 이런 거를 보고 아이가 나중에 한글을 읽는 또는 영어를 읽는 그런 단계를 어린 시기에 하면은 그 작업 자체는 운해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이가 쌓이고 쌓이다 터지면은 좌뇌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 학습도 결정적으로 보면은 좌뇌 학습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원래 6세, 7세 이후에 해야 되는 이런 교육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팔아먹기 위해서 나이대를 굉장히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조차 내용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이 뭐 뇌에 대해서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절대 몰라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예,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우겨대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냥 간단해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한다? 어떤 교육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좌뇌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움직이면서 한다? 이거는 무조건 우뇌 교육이에요. 그렇게 딱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강의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